무거운 주제로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중에 하나인 네.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입니다. 이형호 네. 유괴. 네. 제가 우선 네,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잘생겼네. 와, 정말 미치겠다. 이거 한 장 하겠네. 시에도 형호. 그때 당시 이 아이가 한 9살, 10살 됐을까요? 맞아요.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맞아요. 굉장히 얼굴에 이게 금수저라 그래, 얘가. 지금 타고난 운명 자체가 되게 금수저로 났는데 얘는 아마 운명대로 사주는 모르지만 아마 7살 때 이 아이가 자기 운명이 없어지는 그런 오늘 운기를 가졌어요. 근데 제일 괘씸한 거 이게 유괴 사건이잖아. 네. 그럼 이게 살인 사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나는 이 아버지한테 먼저 할 말이 좀 있어. 뭐요? 이거는 자식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오늘날까지도 이 자식을 못 보내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사주를 보러 왔으면 등 뒤에 얘가 붙어서 왔을 거야. 왜냐면 이 아버지가 가슴에다 품고 등에다 업고 지게로 이렇게 지고 다녀. 지금으로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지금 살아있는 걸로 보여지면은 얘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45, 44 요 상간으로 지금 보여지거든, 이 친구가. 근데 내가 봤을 땐 이 아버지가 잘못 살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씨 형호 아버님은 절대로 잘못 살은 분은 아니고 착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근데 얘가 왜 엄마가 둘이란 소리가 나와요? 네? 얘 혹시 친엄마, 새엄마 이게 있을까요? 피디님 잘 모르시구나. 네. 근데 내가 느껴지는 이 친구의 기운은 한쪽 눈이 조금 이렇게 처져 있어. 그러면 두 부모를 섬겨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자손은 친엄마, 친아버지 밑에서 크고 자라더라도 수양 엄마를 좀 섬겨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는 엄마가 둘로 나는 보여져. 수양 엄마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친엄마가 있었던 건지 새엄마가 있었던 건지 이런 걸로 나는 보여져. 근데 이씨 집안이 할머니가 둘이라고 이렇게 들어오고 엄마가 둘이란 소리가 먼저 나와요. 이 친구 얼굴을 보는 순간. 그리고 잘 먹었다 이 소리가 뭐야. 6일을 했는데 왜 잘 먹었지 아이가 밥을? 근데 얘가 아버지의 원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 같은 아파트 내에서 같이 이렇게 몇 번 스쳤던 인연인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봤던 게. 근데 엄마 아버지가 부티가 나요. 근데 주시로 했던 거야 얘를. 얘가 타켓이 아니고 여자애가 타켓이었는데 얘가 말을 거니까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먹을 거 주고 얘를 유인을 했는데 데리고 가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이 유괴범이 이 아빠와 아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스쳤던 것 같아요. 근데 반지하로 지금 보이거든요, 집이. 근데 좀 되게 습해. 이 주변이 이 아이가 갇혀있는 그 동안에 그 곰팡이가 좀 많이 쓰러져 있는 걸로 나는 보여져. 근데 여기가 되게 습해요. 그러니까 이제 반지하도 이 창문이 한 요 정도 있으면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안 보이는 걸로 보여져. 그러니까 반지하라 그러면 이제 반은 이제 떠 있고 반은 이게 바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되게 습한 기운이 있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묶어 놓긴 했었는데 밥은 잘 줬다 그래. 그래도 지금 이제 시체 발견을 이랬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친구는 21일, 25일 요 상간에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렇게 있었던 걸로 나는 보여져. 한 20일간.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방치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왜냐면 요 때는 보일러를 떼는 시즌이었거든요. 예. 근데 돈을 받으려고 별 수작을 다 했었네. 그럼 요 기간이 한 44일, 45일 된다 그래. 근데 애가 죽을 때 바지에도 오줌똥 다 쌌네. 쥐약 같은 쥐약 아닌 쥐똥 냄새도 나고 똥 냄새가 이렇게 나. 애를 갖다가 그냥 막 때려서 죽인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고 돈만 빨리 받으면 그냥 끝내자 그랬는데 옆에 지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꼭 노가다꾼으로 보여요. 현대아파트 그때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주차장을 주차장을 좀 보수를 했다든지 보도블록을 쌀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좀 뭐 공사 현장으로 나는 이렇게 보여지거든. 인부들이 안전화도 신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단독 범행이 아니다라는 거네요. 처음에는 단독 범행이었어요. 네. 근데 술 한잔 먹다 보니까 네.
이게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돈 벌 기회가 있어. 겨울에 일이 없잖아요, 노가다꾼들이. 그러니까 밥은 먹고 살아야 되고 월세는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 근데 이 형호랑 일면식이 있었다는 거는 그 범인이 있었던 거고, 형호는 그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아이가 인사성도 되게 발라.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를 잘하네 얘가. 근데 그 부모하고는 일면식이 부모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이 범인은 이 사람을 알고 있어. 좋은 차를 끌고 다녔던 거 알고 있고 좋은 집에 산다는 거 그걸 알고 있어서 이 친구가 금수저고 집안이 그야말로 엄청 대단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아버지가 사업가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직장인으로, 왜냐면 이게 제복은 아니지만 옷을 깔끔히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모습이 자꾸 그려져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사람은 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에서 보면 이 개 같은 새끼, 이 목 같은 개 잡놈의 새끼 사지가 멀쩡하게 뒤졌다 이 소리가 같이 나와요. 내가 볼 땐 사고 당한 것 같아. 술 처먹고. 범인은 죽은 걸로 지금 나와요. 사지가 찢겨서 뒤졌다 이 소리가 나와. 근데 이거는 형호야, 너가 아빠 등 뒤에라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만 이 범인은 너 죽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사람도 자기 운명을 다 한 걸로 나는 보여져요. 왜 그랬냐면 그 돈을 갖고 값지게 살 수가 없어. 왜냐면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근데 밥을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건 이 아저씨도 심성은 나쁘지는 않은데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말장난했던 전화질했던 이 말장난은 이 새끼가 먼저 죽인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얘를 갖다 유괴를 하고 가뒀던 그 사람은 얘를 밥을 주고 다 했어. 그러니까 사육 아닌 사육을 했다 그래. 강아지 키우듯이. 밥은 줬다 이 소리가 나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내 느낀대로 내 직감대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런 상황이다. 이 아버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아직도 못 보내고 있고 등 뒤에 계속 이 아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거를 형상으로 자꾸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네. 이 아버님이. 그거는 자식을 보낼 수 없는 그 아픔, 고통 이런 걸 갖다가 평생을 가슴에다 안고 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지옥을 드나드는 그런 고통을 받았다 이 소리가 또 나와요. 그 형호 이거 지금 이승에서는 10살도 못 채우고 가는 인생이었지만 다음 생에서 태어날 때는 그야말로 아버지가 약속한 것 같아. 다음 생에는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지 말고 내가 너의 자식으로 태어날게.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 이 아버지가 지금 살아 있으면서. 이거는 진짜 가슴에 찢어질 말이고, 그리고 다음 생에 너한테 태어나서 우리는 부자같이도 살지 말고 장자같이도 살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한가중에서 진짜 가슴앓이 하는 거 그런 세월보다도 없이 살아도 그날 벌어서 이렇게 월급 받아가면서 오손도손 이렇게 살아가자꾸나. 좋은 아파트도 필요 없고 좋은 집도 고강대실 이런 집도 필요가 없다 이 소리를 하네. 이 형호 아버님이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나 봐. 근 한 20년 가까이를 그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고 살았다 그래. 이건 뭐냐면 항상 우리 아들이 내 옆에 있고 느낌이 있다는 그거를 항상 알고 계셨던 것 같아. 그리고 꿈에도 옛날 옛적에 진짜 모여서 놀이터 가서 놀고 집에서 그냥 어깨동무 해주고 배 위에서 기마 자세로 다 같이 놀고 이랬던 걸 항상 지금도 그걸 그리워하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 아버님은 지금 현재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지금 즐기고 있는 걸로 나는 보여지고, 또 한편 형호는 이 친구 너무 어린 나이에 처참하게 이렇게 죽었다 그러지만은 내가 볼 때는 이 친구는 저승에 가면 귀인이 돼서 분명히 인도 환생해요. 근데 아버님을 못 보내다 보니까 아직 인도 환생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근데 이 아버님은 저승에 가면은 분명히 이 친구를 갖다가 다시 한번 같이 태어나서 가자 이런 소리도 나와. 근데 너무 너무 가슴 아프다. 내가 진짜 이 사건을 내가 접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냥 느끼는 이 감정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망자라 그러지만 너무 애가 순수하고 너무 때가 안 묻은 아이고 9살, 10살이라 그래 봐야 돈이 있어도 얼마나 있었겠냐고 이 집안에. 근데도 친구들한테 뭐를 하고 그러면 사탕 한쪽 있으면 요거 한번 깨물어서 너도 먹어 이렇게 주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아이라 그래.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사람을 좋아했겠어요. 아무런 스스럼 없이 누가 먹을 거 주고 이렇게 가자 그러면 배가 고파서 간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안녕하세요 인사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걸로 보여져서 그 범인하고 그래도 좀 얼굴을 좀 알고 인사 정도는 하고 지냈던 사람 같아.
근데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서 거주한 사람은 아니고 그 아파트 단지 들어와서 뭐 일을 공사를 했다든지 뭐 수리를 했다든지 이런 걸로 보이죠. 안전화가 자꾸 신는 게 이게 발 걸음 소리가 운동화가 아니라 이게 터벅터벅터벅 이렇게 가는 소리가 좀 무거워요. 발걸음이. 그 신발을 좀 한 번씩 끌고 가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져. 범인은 둘로 보여져요, 저는. 근데 하나는 경기도 사람인 것 같고 하나는 약간 사투리를 좀 쓰는 그런 성향인 사람인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형호가 너무 안타깝지만 아버님 자식을 가슴에 품고 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형호 못 내려놓는 그 마음 저도 부모로서 그냥 진짜 너무 가슴 저리게 느껴질 정도로다가 근데 지금은 눈물을 많이 안 흘려요. 꽃만 봐도 우리 형호야 꽃 보이니 이런 표현을 쓰지 많이 웃고 지금 사신다 그래요. 이 사건이 이제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죠. 진작에 만료가 되었는데 혹시 이 사건의 진실이 좀 언젠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요, 죽어서 없어요. 이게 죽어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요. 이씨 집안에도 이 할머니가 두 분으로 들어오고 조상의 기운이 돈다 그래요. 근데 얘는 솔직히 얼굴을 보는데 우리가 느낌을 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7살 때부터 자기 운명이 벗어난 걸로 보여. 사고사를 당하든지 이게 유괴 사건이라고 지금 9살에 그렇게 나왔지만은 9살이든 10살이든 이렇게 보이는 그 친구인데 내가 볼 때는 정확히 만 9살에 뭔 사건을 당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집안에 이 부모가 만약에 절에 다니고 이랬으면 종교성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장명소를 한번 갔다든지 아니면 어떤 스님한테 장명을 했다든지 옛날엔 그 시절엔 그랬었거든요. 우리 애들도 우리 시어머니가 절에 가서 이름을 지어갖고 올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 정도로 그렇게 했었더라면 종교성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해서 그냥 한번 장명소 가든지 아니면은 철학관 가서 한번 내 아이의 운명 같은 걸 운세, 올해는 운이 좀 어떨까 이런 걸 봐봤더라면 이런 걸 좀 알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이 아이를 딱 보는데 7살 숫자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면 7살의 이 아이의 운명도 뭔가가 부모의 품에서 떠나가는 그런 환경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 느낌도 좀 있어요. 근데 아까 약간 그 사진이 좀 약간 흑백 사진으로 좀 보여져서 조금 이 컬러풀이 좀 없어서 조금 이제 흐릿하게 좀 보여졌던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복은 타고났어요. 선천성 부모 복은 타고났어. 근데 이제 부모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좀 보고 살았더라면 이런 걸 좀 피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 같은 무당들도 이제 운세를 봐주고 고해에는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지혜롭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운을 보고 사셔라. 그러면 지혜가 깃들고 나쁜 거는 피해가고 좋은 거는 더 크게 웃을 일이 생기고 이렇게 기회를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방향성을 좀 저는 제시하고 싶었던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슬하면 이거 옷이잖아요. 넉. 네. 네. 그러면 이형호 군의 어떤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나요? 들어볼 수도 있겠죠. 진짜요? 진짜 솔직한 얘기로 들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이런 행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만일을 다 제쳐놓고 얘만 빌어요. 사진 놓고 이 혼을 계속 불러드려요. 만약에 일주일 있다 굿을 진행하게 돼 뭐 일정에 따라서 뭐 3일 있다가 굿을 진행하게 돼 그러면 이 아이만 놓고 빌어요. 모든 만사 일을 다 제쳐놓고. 왜냐하면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애살도 있지만 솔직히 이 혼을 넋을 달래기 위해서. 근데 나는 넋을 달래려고 했다고 나는 봐요. 그 부모가. 종교를 떠나서 죽고 나서는 뭔 짓이라도 했다고 나는 보여져요. 그거 어디까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오신다라고 하면. 온다고 하면 그 사람의 그 얼굴을 봤으니까 죽인 거거든요. 네. 이런 유괴 사건은 얼굴을 안 보면 안 죽여요. 근데 얼굴을 보면 죽여요. 그래서 아마 그 넋을 실어서 보면 그때 상황을 이 친구가 그려내겠죠. 근데 그때 당시 진짜 이 종교성을 떠나서 무속인한테 가서 이런 유괴 사건이 살인 사건이랑 이런 게 많이 연결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도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로 본 적이 있는데 유해진이가 나온 영화. 거기가 자기가 도인으로 나와서 무속인으로 나와서 기도를 해가지고 찾았잖아요. 그 아이를. 결국에는 찾았잖아요. 이런 일이 거짓이 아니라 실화거든요. 실은.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또 그 사이에 어떤 변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승에서도.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아마 넋을 실어서 받아봤을 것 같아. 이 부모는. 왜냐면 자식이 죽었는데 뭔 짓을 못 하겠어요. 교회 다니고 뭐 천주교 다닌다고 뭐 부모 뱃속에서 안 나오나. 다 조상이 있고 부모의 그 그늘이 있고 이런 상황으로 나는 보여지거든. 그래서 넋을 실어서 보면 어떤 상황이 그려지는 모습이 더 정확하게 윤곽이 드러나죠.